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주간 딱풀. 6월의 마지막 날 3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모두 20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그중에서 8억 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통해서 또 22억 원어치 이익을 얻었는데 김만배 씨가 자백을 해서 실토를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자, 그런데 법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기각 이유를 설명을 했고, 같은 법원의 서울중앙지법이죠. 이민수 영장전담부장판사도 같이 영장이 청구된, 박영수와 같이 영장이 청구된 이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 영장도 기각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향후 보강 수사를 하겠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여러 가지 이 판사들의 정치적 그 판결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아니면 아예 판결을 안 하고 조국처럼 계속 미루거나 이상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법조계에서 자, 지금 서울중앙 영장 전담 부장 판사들도 그 김명수 체제에서 다 임명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간혹 정치 판결에 나온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유창훈 오늘 박영수 기각한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얼마 전에 더 탐사 강진구 씨를 기각한 그 판사입니다. 영장을 기각한 강진구 영장을 기각한 그때 더 탐사가 청담동 가짜 술자리 2억 사건 그것을 김의겸과 본인들 말대로 협업을 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소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한동훈과 법적 다툼이 일어나니까 한동훈 집을 찾아가서 아파트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의 주거 침입 혐의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영장도 기각한 사람이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입니다. 당장 정치 판결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뭔가 좀 미심쩍은 그런 구석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장 그 민주당이 오염수 후쿠시마 처리수 오염수 처리 약물이죠. 그것을 방류하는 데 대해서 대대적인 선전선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재명이 앞장서서 내일 이 서울의 남대문 시장 주변에 민주당 총동원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각 그 지역위원회별로 인원까지 막 할당을 한 그리고 출석 체크하겠다.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데 한 달 동안 내일부터 7월 한 달 동안 전국의 해안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후쿠시마 그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이 괴담, 선전, 선동, 왜곡, 날조, 가짜뉴스 이런 것을 퍼뜨리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동아일보 기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면 기사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이렇게 해서 학계 오염수 처리 설비 정상 작동 땐 방출 문제될 것 없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설비가 정상으로 작동하면은 방출에 문제될 게 없다. 자, 이렇게 학계에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중론으로 나오니까는 그것도 오작동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터집을 잡아서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만드는 것이죠. 일본이 기준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처리 설비를 반복하겠다, 처리를 반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발표대로면은 방사성 물질은 극소량이다. 좀 일부 다른 과학자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국민들의 혼란이 커지는데 대체적인 의견은 다핵종 처리 장치, 알프스 등 도쿄 전력이 갖추고 있는 오염물질 처리 설비가 제대로 작동해서 인체에 무해한
수준 이하로 오염물질이 방출된다면 객관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자, 그리고 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중국 황해연안에서는 매년 후쿠시마보다 50배 많은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고 이 방류수는 우리나라 서해 남해로 유입됐다. 그리고 북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최소 3년 뒤 국내로 유입되는 후쿠시마 방류수보다 중국 원전 방류수가 더 위험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근데 왜 중국에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죽창가만 불러대느냐. 그런 지역에 나오는 상황이고, 또 IAEA, 이 지금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관리를 하고 있죠.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다음 달에 직접 한국을 찾아와서 오염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최종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에게 최종 보고서 IAEA 자체 보고서를 전달을 합니다.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직후에 한국, 뉴질랜드 그리고 태평양 섬나라 쿡 제도를 방문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IAEA 보고서를 공유하고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자, 이렇게 이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계속 이재명은 본인의 방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해박 놓기 위해서 계속 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괴담이 먹히면은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낮아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전략이 이렇게 그러니까 오염수 처리수 방류를 가지고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이 전략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 이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30면 오피니언면 기사입니다. 그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있죠. 이 칼럼을 쓰는데 오염수 괴담 정치와 지지율 함수. 그러니까 오염수 괴담 정치. 그리고 정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함수 관계.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민주당. 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얼마 전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죠. 거기서 핵 폐수 이야기까지 막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그 협박을 했죠. 거의 급박을 했습니다. 대국민 협박인데 핵 폐수를 우리가 마시게 된다. 김밥도 못 먹는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25차례나 언급을 하면서 정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당 회의하거나 아니면 SNS 활동을 하면서 계속 핵 폐수, 방사능 테러 이런 극단 용어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죠. 장애 집회에서는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면 누가 해운대 바다를 찾고 멍게를 찾느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칼럼을 쓴 홍영림 기자는 여론조사 전문 기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염수 공세로 돈 봉투 논란, 그리고 코인 사태, 김남국 코인 사태 등 각종 악재를 덮어버리려는 이런 이재명의 전략, 본인의 사법 미사건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게 수치로 나옵니다. 이것도 과학입니다. 여론조사도 과학입니다. 이 민주당 좌파 패널들은 여론조사가 불리하게 나오면 아예 여론조사 못 믿겠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코인 사태 직전인 4월 말에 이 김남국 코인이 터지기 전에 4월 말에 37%였지만은 최근에 31%로 떨어졌다. 6%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32에서 35로 오르면서 민주당을 추월을 해버렸다. 4개 조사해서 공동지표조사 MBS 조사도 있죠. 그 기간에 국민의힘은 31%에서 35%로 올랐지만 민주당은 30%에서 25%로 떨어졌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이 4개 여론조사 회사가 3년 전 MBS 조사를 시작한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다. 막 10%까지 떨어졌다. 그런 조사도 있었죠. 그러니 이재명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 악재들을 덮어보려고 본인을 비롯한 크게 보면 3대 악재죠. 이재명 본인 리스크, 김남국 코인 사태, 그다음에 돈봉투 추문, 이 전당대 송영길, 이 악재를 덮어보려고 이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가지고 이 소동을 벌이고 있지만 안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최근 여야 지지율에는 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있다. 그런데 오염수 문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서 지지율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당은 당황스러울 것이다. 다른 모든 것, 수능 킬러 문제든지 이런 거 아무 소용없이 뭐 김남국 코인도 그렇고 이재명 사업을 위해서 그 뭐 돈봉투 전부 다 그냥 이 후쿠시마 이 블랙홀을 만들기 위해서 이 괴담을 퍼뜨리고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은 전혀 안 먹히고 있다. 오히려 수능 킬러 문제 이런 것이 또 교육개혁에 대한 또 찬성 여론도 있어서 오히려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진다. 더구나 민주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가 80%에 달하는 것에 고무돼서 반일 깃발을 들고 총력 투쟁에 나섰다. 그런데 당 지지율은 더 떨어졌다. 왜 그럴까? 왜 국민들은 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이 80%나 되는데 그걸 막 자극하는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을까? 오히려 떨어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빌립니다. 자, 먹거리 불안감과 뿌리 깊은 반일 정서 때문에 오염수 방류는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오염수 방류가 여기서 찬성하는 사람은 없겠죠.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방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아예 없으면 좋죠. 일본 국민들도 그럴 겁니다. 오염수 방류 자체를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거리 불안감, 여전히 뭐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뿌리 깊은 반일 정서 때문에 더 그렇죠. 일본이 오염수 방류한다. 반대. 저도 반대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과학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80%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거를 오염수 방류 반대를 야당에 대한 지지와 동일시한다면 큰 착각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끄름칙하게 여기지만 괴담 정치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는 민주당도 무책임하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 강우병 선동, 그전에 강우병 선동, 사드 전자파 이런 과거의 야당 그리고 좌파 단체들이 부추겼던 괴담이 모두 지금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사실도 오염수 공세가 잘 안 먹히는 원인 중 하나다. 하면 두 번 쏘가죠. 양측이 소년처럼 되는 겁니다. 좌파 진영이. 그래서 민주당의 오염수 괴담 정치는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하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 자충수가 되고 있다. 이 원자력 전문가를 돌파리로 몰아세우는 이재명이 그랬죠. 도를 넘는 선동이 진영 논리에 덜 휩쓸리는 중도층, 청년층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고 그 결과는 또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납니다.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27%, 국민의힘을 21%, 두 달 전에 그렇게 앞섰지만 최근에는 민주당이 21, 국민의힘이 25 역전됐다. 중도층. 민주당이 우세했던 2030도 국민의힘 우세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괴담 정치는 우리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도 크게 타격을 입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자,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민주당이 오염수 이 괴담을 퍼뜨리면서 국민의힘을 친일 매국 세력 막 이렇게 또 죽창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의 반일 정서를 건드려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겨냥을 해서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방이 일어나고 있죠. 반국가 세력. 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며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 문재인 정부를 불인정하는 정상적인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을 한 것이죠. 물론 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 이 전반적인 그 흐름을 지적을 한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주사파를 딱 겨냥을 했어야 했습니다. 주사파가 이 종전선언을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문재인이 거의 끌려다녔죠. 끌려다녔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면은 지금은 정전선언,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다시 남침을 하면은 유엔사가 자동으로 개입을 하지만 종전선언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적하야욕, 적하전술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사파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방이 어쨌든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방이 벌어지는데 동아일보 6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6면 기사 보시면 정치면입니다. 김기현, 윤 반국가 세력 발언 팩트에 근거한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거구 유튜브 언사다. 거구 유튜브가 어떤 걸 지칭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을 비판하는 유튜버는 다 거구라고 몰아붙이는 거겠죠. 여야 연평해전 성전식 날 날성 공방 어제 나란히 국민의힘 김기현, 민주당 이재명, 평택 이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성전 21주년 기념식 행사에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여야 연평해전 성전식 날성 공방을 벌였는데 문재인 정부 출신 금배지들이 어제 단체로 기자회견을 해서 거구 보수 행보 선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구 보수 어쨌든 이 국민에게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정의와 공정 이 반칙과 특권을 배제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은 그것을 거구라고 명칭을 붙이던 뭐라고 붙이던 국민에게 이익이 되면 되는 것이죠. 거구 명칭 자체가 잘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프레임을 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현은 종전선언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실은 일단 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다. 이렇게 수위 조절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탄핵 이야기까지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꼼수 탈당 주인공 민형배라는 사람 있죠. 민형배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가지고 탄핵까지 지금 시사를 했다. 데일리한 기사입니다. 데일리한 기사 보시면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것 이렇게 막 민주당이 발끈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 세력의 탄핵까지 시사한 민주당 탄핵까지 시사를 했다. 이 탄핵을 시사한 사람은 민형배입니다. 그 꼼수 탈당 주인공. 민형배는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질타를 하니까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고민해야 할 거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시사하는 거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민형배가 열어두겠다. 해석은 편하게 하라. 그리고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 발언에 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겠다 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를 할 방침인데 여기서 좀 이 반응에 궁금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제가 몇 차례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정부 초반에는 윤 대통령에게 협력하는 척 하다가 지금 본인의 존재감이 잊혀지고 하니까 이재명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만나서 뒷담화를 하고 정치 초보자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또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의 입장도 이재명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죠. 그 홍준표가 갑자기 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데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반국가 세력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국가 세력이 맞다. 국민일보가 오늘 아침에 보도한 인터넷판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홍준표, 문 정부 반국가 세력 맞다. 윤, 꼬투리 잡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왜 꼬투리 잡느냐. 민주당. 당신들은 반국가 세력 맞다.
자, 갑자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옹호를 하고 나섰죠. 어제 서울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대구 뭐 유치설명인가 그것을 열고 나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오랜만에 모처럼 서울의 정치부 기자들을 상대로 막 말을 쏟아냈죠. 지금까지는 대구에서 뭐 이런저런 그 말을 하고 했는데 서울의 정치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작심을 하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삐딱한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정통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 이거 안 되겠다. 잘못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다 잃겠구나 해서 그런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국가 안보를 강조하다 보니 나온 담론이다. 대통령 말씀을 있는 그대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을 그냥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뜻을 잘 새겨야 된다. 야당이 막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홍준표 국가 안보를 말하는데 거구가 왜 나오고 극자가 왜 나오느냐. 본인도 거구 유튜브 이야기 자주 합니다. 국가 안보가 최우선인데 거기에 위해를 끼쳤으면 반국가 세력이 맞다. 꼬투리 잡고 할 것 없다. 야당 자신들이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이 작심을 하고 아마 대구에서 서울에 올 때까지 KTX 안에서 막 구상을 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왜 반국가 세력인지 문재인 정권이 이 중국에 가서 스스로 소국이라고 낮추고 중국의 꿈을 지지한다고 했다. 문재인이 베이징대 연설에서 한 이야기죠. 중국은 거대한 산이고 뭐 한국은 뭐 골짜기 이렇게 한국은 소국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죠. 중국몽은 세계 지배 전략인데 그것을 지지한다고 했고 중국이 요구하는 산불 정책 사드와 관련해서 그래서 군사 주권을 포기했다. 반국가 세력 아닌가 그런 것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남북 군사 합의로 얼마나 많은 무장 해제를 했냐. 전방부대 해체하고 지피 파기하고 전차를 막는 대전차 지뢰와 장애물 파기하고 고속도로를 닦아줬다. 다 연구를 해갖고 온 거죠. 이런 발언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곳곳에 장애물을 제거해줬다. 그게 반국가 행동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USB를 건네줬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직도 안 밝혀졌다. 그때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그 김정은에게 USB를 줬죠. 그래서 거기 뭐 북한의 뭐 경제 발전 방안 이런 뭐 로드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뭔가 줬을 거다. 심지어 뭐 그 안에 가상화폐가 들어서 있었을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엄청난 규모의 가상화폐를 줬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 스탠스를 보조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언제 또 변할지 모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워낙 들쭉날쭉하고 자충우돌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 첨예하게 프레임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놓고 규정을 놓고 홍준표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설파하는, 많이 공부를 해와가지고 설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는 어제 개각입니다. 사실상 개각. 자, 일면 톱. 용산 비서관 5명 차관 투입.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직할 체제를 구축을 했다. 신임 차관 12명 중에서 5명이 대통령 비서관 출신 전진 배치를 해서 국정의 고삐를 쥐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의 김용호, 권영세 장관이 물러나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의 김홍일, 전 검사 출신이죠. 여기는 전현희, 알박기로 버티고 있다가 임기 다 채우고 물러난 전현희 후임의 김홍일, 그리고 장미란, 역도 영웅, 장미란 교수죠. 교수가 문체부 2차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 비서관 5명이 들어가서 사실상 실세 차관으로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공직 사이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도 곧 이어지니까
윤 대통령의 부처 장악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조선일보 일면 톡기사입니다. 이승만 기념관, 박정희, YS, DJ 아들도 뭉쳤다. 이승만,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포함해서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여기에 4.19 시위한 주역들까지 참여를 해서 지금 통합의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고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그리고 기념 사업이 닻을 올렸는데 김항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민간 합동으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전직 대통령 아들들뿐이 아니고 4.19 시위 주역들까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그 기사를 마지막으로 6월 마지막 날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